부등식, 여기 1차 부등식이거든? 그 1차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은 이미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 그리고 방학 때 이제 했던 내용들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부등식의 성질, 더했을 때, 뺐을 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진 않아. 하지만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이 음수를 곱하는 경우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곱했을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곱한다고 해서 항상 커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A랑 B가 양수면은 제곱해도 똑같이 큰데 음수면 어떻게 돼? 반대가 돼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제곱을 하면 누가 더 커? A제곱이 더 큰 거지. 그죠? 제곱했을 때의 상황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9번 보면은 옳은 걸 골라라. 기억 맞아? 맞죠? 똑같은 C를 뺀 거니까 부등호 방향 영향 주지 않았고, 니은 A가 B보다 큰데 C가 0보다 작아.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바뀌죠? 니은도 맞죠? A가 B보다 크고 C도 D보다 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냐 물어본 거야. 이 맞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얘도 맞는 거죠. 요거에 대한 우리가 증명을 좀 해본다면, 얘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AC가 BD보다 작다를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봐봐. AC가 BD보다 작다 이거 말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 부등호는 지금 이거를 뜻하기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요거를 한번 요거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0쪽에 C를 곱해. 여기다 C를 곱해. 그럼 AC는 BC보다 크죠.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는 B를 곱해. B를. 그러면은 BC가 BD보다 크죠.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잘 봐. 여기 봐봐. BC가 지금 겹치고 있지? 순서가 어떻게 돼? AC가 BC보다 큰데 그 BC는 누구보다 커? BD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숫자를 그러니까 그냥 문자에 대한 이제 성질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냥 단순하게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숫자를 넣어보시면 돼요. 숫자를 넣어서 나오는 경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0번 해보고. 기억 맞나? 아니요. 네? 안 되지. 아, 안 돼요? 뭐요? 음수일 수도 있잖아. 아, 수학에서는 모든 상황이 참이어야 돼. 참이다. 기억 안 돼요. 니은. 아니요. 안 돼요. 니은도 안 되죠. 그죠? 뭐가 있어? 기분. 아니. 그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3하고 2다 이렇게 되면은 3분의 1하고 2분의 1은 2분의 1이 더 크잖아. 안 되고. 디귿. 돼요. 되죠? 네. C랑 D를 더한다. 부등식에서 이런 게 가능해. 이렇게 더하면은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D보다 당연히 큽니다. 이런 성질들.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수학에서 다루는 1차 부등식에서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잘 봐야 돼. 그 개념에서도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봐봐. 일반적으로 부등식을 풀 때 이렇게 딱 맞춰놓고 x 개수로 나누지. 근데 x 개수가 양수면 그대로 방향 가져가고 음수면 반대가 되는 거. 요건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했던 내용이잖아. 근데 이 경우 중에 a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개수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 x의 개수가 0이 돼버리면, 지금 이게 0이야. 얘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하는 것 자체는 이 부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를 찾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여기는 x가 뭐든 항상 왼쪽은 뭐야? 값이 0이잖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b의 정체에 따라 얘가 부등호 방향이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얘가 0이 크다라는 게 맞게 하려면 b는 어때야 돼? 그치? 그럼 b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x가 뭐 마이너스 3이야. 근데 a가 지금 0인 상황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때? 맞지? 그럼 이때 우리가 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실수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3이야. 그럼 이거는 부등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이때는 우리가 해가 없다. 이게 이제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1차 부등식의 차이예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든 문제가 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처럼 기본 세팅은 동일해. 부등식을 이제 풀 거야. 그러면은 여기 상수 넘겨서 이제 볼 거란 말이지. a-1의 x가 b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맞춰놓고 이걸로 나누면 되죠. 근데 얘 x의 개수의 정체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봐봐. a가 1보다 커.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양수라는 거지. 그럼 양수면은 이걸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밖에 안 바뀌어. 그럼 기억 맞아 틀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니은 봐봐. a가 1이래. 그럼 a에다 1을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는 여기 우측에 있는 이 값이 어떻다는 거야? 음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 맞아? 네. 항상 성립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디귿 a가 1이야 똑같이. 자, a가 1이야. 그러면은 또 여기 0이죠? 0 곱하기 x가 이고 b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뭐 나와? 0. 그러면 이거 맞아? 네. 아니요. 0이 0보다 크다. 안 돼요. 안 맞지? 그럼 뭐야? 해가 없다. 틀렸다가 아니고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1133번. 자, 여기 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요 x의 개수로 나눴다는 얘긴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 3a-b가 0보다 어때? 작은 거고 실제로 이제 넘겨진 상태의 부등식을 써주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 넘겨. 7a 더하기 b 더하기 12는 0. 그럼 7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2. 요거랑 요 3a 더하기 b는 0이다를 다시 연립. 3a 더하기 b는 0이다와 7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0이다. 빼면 마이너스 4a는 12. 그럼 a는 뭐가 돼? 마3, b는 9. 더하면 6.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부등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이에요. 중1 때. 그리고 35번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해를 갖는다 라는 이 표현 자체는 부등식 1차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해를 갖는다? 그럼 이제 한쪽으로 넘겼을 때 x 개수가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되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식 여기서 이제 bx 여기 a를 각각 넘어가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3a 빼기 b의 x 크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일단 모든 실수를 갖거나 해가 없다라고 표현이 되려면 일단 3a 빼기 b가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한다고. 그럼 b는 뭐야?
3a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b가 3a가 되면 여기 b에다가 3a를 다시 넣으면 얘는 뭐가 돼 계산이? 2a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봐봐. 이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풀 때 이런 상황인 거죠. 0 곱하기 x가 2a보다 크다라는 이제 부등식이 되는 거고, 이 해가 모든 실수를 가지려면은 a의 정체는 뭐야? 그렇지.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지금 a는 0보다 작은 거야. b는 3a가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단서를 들고 이제 문제 요거 이제 풀어라. 그럼 이제 b에다가 3a를 넣어. b에다가 3a를 다 넣어. b에다가 3a를 넣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3ax 마이너스 2a 3a 넣었어요. 12a 더하기 5ax. 그 다음에 얘 이쪽 왼쪽으로 가고 얘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몇 x야? 그럼 여기는 14a.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바꾸면 안 돼. 알고 있지? 네. 그 다음에 나눠. 뭘로 나눠? 마이너스 2a로 나눌 거야. 어떻게 돼? 밖에 안 바뀌어. 밖에 안 바뀌어. 아니 a가 0 음수잖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마이너스 2a로 나누면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런 식의 1차 부등식이 고등 수준의 1차 부등식. 자, 그 다음 이제 유형들은 연립 1차 부등식. 이거는 하나만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연산이니까 쭉 풀어보세요. 항상 이제 마지막에 답 찾을 때 얘들아 수직선을 반드시 그려서 해라. 수직선 그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등호 확인하기.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해서 써야 돼. 첫 번째는 요식부터 2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하나 나오고, 두 번째식 2x 마이너스 4 x 더하기 5 x가 그럼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둘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 거야. 수직선 이거는 그려도 되는데 여기랑 색칠해서 여기니까 여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6에서 9까지. 알파가 마이너스 6, 베타는 9 마이너스 6. 그래서 15.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분수랑 소수가 이렇게 개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수는? 뭘 곱해? 10. 여기는 12. 최소 공배 곱하면 되는 거죠. 12. 그렇게 해서 여기는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넘어가서 유형 4 이런 형태들도 세기가 연달아 나와 있는 부등식의 꼴은 이제 얘네 두 개, 이렇게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이 꼴로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돼 있을 때 앞에 있는 거 두 개 먼저 해주고, 여기 적혀진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두 개, 그 다음 적는 거지. 그럼 가에 들어갈 게 뭐야 이제? 5x 더하기 4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해를 먼저 구하면 10x가 3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니은에서의 해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3 사이 다 구했네. fx는 5x 더하기 4. 나에 들어갈 말은 3, 다에 들어갈 말은 1. 그러면은 나다에 들어갈 말이 이게 3이고 p가 3이고 q가 1이란 얘기니까요. 3 곱하기 f1, 그럼 3 곱하기 9, 27. 답을 내주면 되죠. 그리고 또 계산이니까 계산의 풀이를 좀 잘 적어가면서 쓰세요.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요 1145번 한번 해볼까요?
정수개수. 여기 일단은 이거부터 넘기고 시작하세요. 이게 다 더하기 3을 해주면 되죠? 1, 2분의 1x, 5. 그 다음 2를 곱해. 10. 몇 개야?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면 되죠? 정수개수.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부등식의 해는 애들아 꼭 부등호로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값으로도 나올 수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모든 실수의 해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직선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얘부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x가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랑 여기는 2x 4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두 개의 이제 공통된 영역에 해당되는 값들이 이 부등식의 해야. 근데 2보다 크거나 같다랑 2보다 작거나 같다에 겹치는 게 뭐야?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뭐가 돼? 2. 이렇게 이제 고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해를 수직선을 보시면 되고 50번 해봐. 50번 1150번 여기에 해를 먼저 구하잖아. 이번에 계산을 해봐서 알겠지만 뭐 나와요? 해가 x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부등식 해가 답이 이게 아니야.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 여기 있는 해도 마이너스 3이란 얘기고 그때 실수 a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 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어야지. 중근을 간다는 얘기죠. a는 얼마? 3이 되는 거죠. a는 3 이렇게 나옵니다. 대입하면. 다음 넘어가서 연립부등식을 완성해줘야 돼. 이 그림을 보고 등호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잘 살펴봐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지금 어떤 부등식의 를 나타낸 건지를 확인을 하고요.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숫자 2 있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해가 되겠지? 그지?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해를 먼저 적을게요. 그럼 x가 a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 수직선 보고 a 더하기 1이 그럼 뭐가 나와? 2. 얘가 2인 거지. 그림에서. 그지? 그럼 a는 얼마? 1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요식 마이너스 2x가 b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이제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3. 그러면 b 마이너스 1이 뭐야? 6. 따라서 b는 7. 두 개 더하면 8. 이렇게.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해를 구하는 이것도 단순 연산에 지나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58번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래. 그러니까 해를 가지려면 위에서 해랑 아래에서의 해가 반드시 뭐가 해야 돼? 아니 같은 게 아니고 부등식에서 해를 가지려면은 겹치는 게 있어야 돼. 겹치는 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얘부터 이제 해를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7 빼기 a니까 x가 마이너스 2로 나눴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a 이렇게 부등방이 바뀌었어요. 그 여기 요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있잖아. 요거 떼다가 분자에 위로 올릴게. 그러면 x가 2분의 a 빼기 7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수직선에 나타낼 수는 없어요. 아직. 두 번째 요식 넘어가자. 2x가 6보다 작다. 그럼 x는 뭐보다 작아? 3보다 작아.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돼. 행동을 해줘야 돼. 무슨 행동을 해주냐면 수직선에 그려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여기 3을 딱 잡아. 3보다 작다.
여기 영역 하나 있고 얘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딱 정해서 그렸을 때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겹쳐야 된다고. 그러면은 2분의 a-7은 어디 있어야 돼? 위치가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색칠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겹치는 게 생기더라.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위치 이렇게 설정한 얘 있잖아. 얘가 3에 조금씩 붙어도 상관없죠? 붙어도 되는데 3하고 같아지면 해가 없죠? 겹치는 게 없어져. 그러면은 3보단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2분의 a-7이 3보다 작다. 그럼 a-7이 6보다 작으니까 a는 13보다 작다. a의 최대값은 12죠. 13이 아니지. 근데 만약에 여기 3에 색칠이 돼 있었어. 이렇게. 그럼 어때? 등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 신경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제 슬슬. 자, 61번 하면 61번. 61. 요거 두 개 먼저 해야지. 먼저 하면은 12배를 해줘. 그러면 4에 이렇게 8x-4 5x-1로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은 3x가 8x-4 14 4, 8, 14 이렇게. 그럼 x가 3분의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3, 12, 4, 2, 8, 4, 14. 두 번째. 여기 가져가야지, 여기. 여기도 이제 양쪽에다가 12를 곱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5배에 이렇게. 여기는 3배에 3x-k 5x 더하기 10 9x-3k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0 그럼 x는 4분의 3k 더하기 10 해를 갖지 않도록 3분의 14랑 4분의 얘랑 이제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3분의 14가 여기 있으면 이게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 그렇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안 겹치죠? 그러면은 4분의 3k 더하기 10이 3분의 14보다 어디 있다고? 오른쪽이니까 큰데 등호는 없어야 돼.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다가 이제 4배를 해주고 3k 더하기 12 그러면은 3분의 56 그럼 3k가 3분의 30을 빼니까 얼마야? 26 그럼 k가 9분의 26 정수 k의 최소값 3 여러분들 얘들아 이 정도는 이제 풀이할 때처럼 이 정도의 암산은 조금씩 할 수 있잖아. 쉬운 암산이니까 이 정도는 암산을 해야 돼요. 이제 고1이잖아. 17살 거의 다 컸어 이제. 준성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62번. 만나이라서 16살. 자, 이거는 방금 했던 것보다 단계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디테일함을 좀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먼저 정리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2 x가 a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고 두 번째는 여기 요식 3x 마구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지금 여기 안에 공통된 범위 안에는 정수 x가 몇 개라고? 방금 전에 유형은 그냥 근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만 따지면 되는데 이번에는 근이 존재하는데 그게 정수가 5개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순서를 잘 기억해. 수직선에 숫자를 먼저 적어. 마이너스 3의 위치를 잡아. 그리고 얘가 어딘가 있겠지. 근데 얘네 둘이 겹치는 정수가 몇 개? 5개. 그럼 정수 5개 이상 적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 정도 적자. 3까지만 갈게. 그럼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a-2의 위치를 여기다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 근데 둘이 겹치는 사이에 정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 5개가 들어가려면 이 a-2라고 하는 이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될까? 2랑 3 사이. 그렇지, 여기 있으면 돼. 여기가 a-2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돼? 네. 그러니까 a-2가 2하고 3 사이에 있는 거는 알겠어? 그래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니까 네. 이 등호 잡아줘야 되네. 등호. 2에 두고 2에 들어가면 이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2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여기가 2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5개 맞아? 네. 된다고. 근데 3이랑 같아지면 안 돼요. 6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3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네. 와. 자연수 a의 값 뭐야? 4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하는데. 넘겨보세요. 자, 여기 64번 해봐. 64번. 아 뭐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인 연립 1차 부등식은 이 정도 보면 되고, 이제 활용으로 넘어갑니다. 재밌는 활용. 아 진짜 싫어. 재밌? 자, 여기 두 식품 A, B의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표가 있어요. 열량이 낮은데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A 식품이 괜찮네. 열량을 196kcal 이상 먹고 단백질을 18g 이상 얻기 위해 섭취해야 되는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하라. 이제 이게 식품마다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열량에 따라 단백질의 양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일단은 우리가 표를 통해서 일반화를 시켜줘야 되거든. 자, 열량은 196kcal 이상, 단백질은 18g 이상 얻기 위해 섭취해야 되는 A의 양의 범위. 그럼 A를 우리가 만약에 100g 당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100g 당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열량이 100g 당 90kcal야. 그럼 단위가 조금 애매해져. 그래서 이거를 1g 당 칼로리를 조금 봐줘야 돼. 그러니까 100g 당 열량이 90이면 A는 1g 당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되겠어? 0.9가 되겠죠. 100분의 1배를 해야 되겠지. 식품 A는 1g당 열량은 0.9kcal가 되고요. 단백질은 0.1g이 되는 거고, B는 1g당 1.7. 1.7, 단백질은 0.05. 아이고 멍청이들. 이렇게 먼저 단위를 이렇게 맞춰놓고 식을 세워야 돼요. 그럼 내가 A 식품을 몇 그램 먹는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Xg이라 하자. A를 Xg 먹으면 B는 몇 그램 먹는 거야? 아니야. Y로 가면 안 돼. 머리 안 좋아. 그렇지. 200-X라고 해야지. 합쳐서 200g 먹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열량부터. 자, 열량. 열량은 어떻게 되시기? 0.9x 플러스 더하기 1.7 1.7에 200 200-x. 이게 열량이야. 이 열량이 몇 이상이래? 196 이상이 된다. 이렇게 부등식 하나 만들고. 그지?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얘들아. 노력해볼게. 탄수화물보단 단백질. 단백질은 Xg 먹으면 단백질 얼마나 섭취하는 거야? 0.1x 더하기 0.05에 200-x가 단백질 18g. 이렇게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요거 이제 연립하는 거야. 그럼 이제 x의 범위가 나오겠지. 이런 거 이제 계산할 때 소수점이 보이니까 위에는 몇 배를 할까요? 10배를 해서 써주고, 그러면 이제 9x 더하기 17에 200-x는 1960. 그러면은 9x 더하기 3400 마이너스 17x가 196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8x가 이 1960 빼기 3400이네요. 1960을 빼주면 0, 4, 3 1540 마이너스. 그럼 x는 8분의 1540이에요. 되나? 8, 960 분수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4로 해봐. 2, 4, 32 4, 8에 32 385 2분의 385 2분의 385. 그 다음에 아래쪽 1960 18g 계산해. 여기는 이제 100을 곱해주고요. 10x 200-x 그 다음에 1800 5x 1800 5x 800 160g 이상 하나 이제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기 계산을 좀 다시 해야 되겠네요. 9x 17 1.7에 200-x니까 9x 더하기 3400 17x 마이너스 8x 맞지? 3400 1960에 3400 1440 아니에요? 1440이죠. 1440 440 8에 48 8 64 180 160에서 180 사이네. 이렇게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품에 따른 열량 찾을 때 100g당에 대한 열량이니까 이걸 1g으로 환산한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69번 한번 해보자. 자, 농도 어떻게 해? 농도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해서 소금의 양을 구하고요. 이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중학교 때 이제 활용 파트에서 항상 따라오죠. 방정식, 부등식 해서 계속 쫓아왔어요. 농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제 비커를 그려주고 첫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농도를 여기다 적어줘.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소금물을 여기다 적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행동을 여기서 정해주잖아.
뭐 물을 증발할 수도 있고 소금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소금만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지? 그 행동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더해준다 하면은 소금물 어떤 농도를 갖고 그때 소금물 뭔지를 또 적어줘.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방정식이면 여기가 등호로 연결이 될 거고 부등식이면 이제 부등호로 연결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뭔가의 농도와 소금물 이렇게 적어 놓고 나서 비교를 하는 대상은 소금으로 비교를 한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금, 여기서 만드는 소금으로 완성된 방정식 혹은 부등식으로 이 모든 소금물의 문제를 다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 그러면? 비커를 이렇게 그려. 몇 퍼센트래? 25%에 몇 그램? 200. 200g에다가 10%의 소금물을 섞어. 그러면은 10%를 섞어. 근데 몇 g을 섞는 거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자로 두고. 그랬을 때 몇 프로 이상? 15% 이상, 20% 미만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부등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몇 프로? 15% 이상. 그 다음에 몇 프로 미만? 미만이니까 등호 빼야죠. 몇 프로? 20% 미만. 어쨌든 농도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때의 이 소금물의 양은 똑같이 몇 g이 되는 거야? 200 플러스 x. 여기도 200 플러스 x. 이렇게 이제 갖춰놓은 다음에 뭘 비교하라고 이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완성하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소금의 양 이제 만들어보자. 소금의 양 공식이 뭐였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소금 100분의 25 곱하기 200 더하기 여기 소금 여기서 소금 100분의 10 곱하기 x 그리고 마지막 여기 100분의 20 곱하기 200 더하기 x 이렇게 하면은 부등식이 딱 완성이 되는 거야. 소금물 문제는 다 이렇게 풀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부등식 한 번에 계산하자. 100을 다 곱해. 100 곱하기 되죠? 네. 100을 먼저 곱해서 100을 이렇게 없애자. 다 없애놓고 그 다음에 5로 나눌까? 네. 그 5 나누면 이게 3이죠. 얘는 5, 얘는 2, 얘는 4. 그 다음은 뭐 정리하자. 여기서는 이제 600 더하기 3x 1000 더하기 2x 800 더하기 4x 부지 만들었고 3개가 있으니까 이제 2개씩 나눠가지고 쓰면 되죠. 밑으로 가서 계산할게요. 그럼 x가 40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는 200보다 크다. 2x가 x는 10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100에서 400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요거 복소수 성질 제곱근 많이 나오는 거지? 곱했는데 음수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때 음수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둘 다 뭐인 경우를 뜻해요. 음수인 경우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상황이 됐다 라고 하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틀려.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야 된다고. 0이어도 되잖아. 곱하면 0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a는 0보다 어때요? 그럼 틀려. 그거는 같아요. 그렇지. b는 작아요. b는 분모니까 0일 수 없죠. 네. 이거 주의하시고요. 등호에 따라서 정수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고, 다음에 73번은 고민해 보세요. 이런 도형을 풀이하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쌓이면서 수학적인 역량이 이제 길러지는 거야. 자꾸 도망치지 말고 도전해봐. 오늘은 유형 10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 이런 씨. 이런 씨. 자. 의자 개수. 의자가. 자, 이것도 교과서 내용에 있는 거라서. 자, 수진의 반 학생들이 소방교육을 받기 위해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여러 개 있는 실습실에 모였다. 그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의자가. 의자가 몇 개인지 모르죠? 그래서 몇 개라고 할까? X개라고 이제 보자.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고, 그럼 우리가 학생 수에 대한 표현을 의자의 개수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몇 명씩 앉아? 3명씩. 의자가 몇 개 있어? X개 있어.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3X 플러스 5명이 남았는데 4는 왜 튀어나온 거죠? 두 번째,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데, 이 1개 남는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부등식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의자가 1개 남잖아. 1개가 남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줄게. 의자가 X개 있죠? 그러면 1개가 남으니까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는 몇 개까지 앉아있는 거야? 그렇지. X-1번째 의자까지 사람이 앉아있겠지. X-1번째까지. 근데 1개가 의자가 남는다는 건 X-1번째는 의자에 몇 명이 앉다니까? 다 앉아도 되고, 한 명이랑 한 명만 앉아도 되고, 1명 이상만 앉아있어요. 2명 앉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에 X-1번째에 앉는 인원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이 정확하지 않은 이 부분을 우리가 부등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봐봐. X-1번째까지는 사람이 앉게 된다는 거는 의자의 개수가 X개가 있는데, X번째는 아무도 앉아서는 안 돼. 그리고 X-1번째는 몇 명 앉는지 몰라. 그러면 X-2번째까지는 다 앉아요. 다 앉아. X-2번째까지 몇 명씩 앉아? 4명씩 앉는 거야. 그럼 일단 4명씩 X-2번째 의자는 다 확보를 할 거고, 여기서 X-1번째 의자에 앉아야 되잖아. 몇 명? 한 명. 한 명이 앉거나, 2명이 앉거나, 3명. 3명이 앉거나, 4명. 4명이 앉는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요 2번과 1번의 내용을 이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학생 수는 3x 더하기 5라는 학생 수는 4의 x-2 번째, x-2번째 의자에 4명이 다 앉은 상태에서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경우와 4명이 다 앉는 경우 사이에 들어간다. 요렇게 1차 연립 부등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들었지? 들은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밑에 문제도 이제 연결해서 푸는 거야. 자, 일단 이거 답부터 정리를 하시고 밑에 유형 문제를 또 풀어보세요. 요거는 4x 마이너스
4, 2, 8, 7, 3x 더하기 5, 4x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부터.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정리할 때 얘들아, 이게 두 개씩 하는 것도 맞긴 한데, 세 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도 상관이 없잖아. 3x를 다 빼. 4를 빼요. 3x를 다 빼. 다 빼요. 그럼 얘 뭐야?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두 개씩 하면 좀 더 간단해지죠. x가 12. 그리고 뭐야? x는? 여기서는 9보다 커 나왔다. 9에서 12개 사이가 되고, 최대 개수니까 12요. 12개, x는 12, 12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한 요 그림을 여러분들 직접 이제 그려보셔야 돼. 그려보고, 그거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부등식까지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풀어볼게요.